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통제와 열차 지연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만 호우 관련 소방 출동이 164건에 이를 만큼 피해가 많았습니다. 밀양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 1지구에서 영업하는 진해 오션리조트에 대해 골프장 조건부 등록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는 부당한 조치라며 경자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전 세계 10개국 25개 도시를 누비고 있는 이유석 이다리 씨 부부와 자녀 4명이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부부는 요트를 집 삼아 생활하고 아이들은 홈스쿨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통제되고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만 호우 관련 소방 출동이 164건에 이를 만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파주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오는 등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나들목 구간은 4시간 만인 오후 1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지연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경기 북부 지역의 경원선, 의정부에서 마전역 구간이 집중호우로 한때 지연됐다. 8시 50분쯤 모든 구간의 운행이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앙선 덕소 팔당역 구간, 양정 운길산역 구간에서도 열차 운행이 멈췄다. 약 40분 만에 다시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침수 등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등에선 도로 침수로 인해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젯밤엔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서 하수구물이 주택으로 역류했고 구리시 교문동에서는 주택 쪽으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양평군 부용리에서는 옹벽 하부가 무너져 3명이 숙박시설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또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다리가 전날부터 내린 비로 침수되는 등 경기 북부 도로 곳곳이 침수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소방본부는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오늘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호우 관련 출동은 16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오늘 오전 밀양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5명은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고 30명이 넘는 아파트 주민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CTV 화면이 흔들리더니 가재도구와 유리창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립니다. 곧바로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벌건 불길도 활활 타오릅니다. 경남 밀양의 아파트 6층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완전 다 부서지는 소리 나더라고요. 와, 겁나대. 불기나 이 올라오는 데나 우린 다 죽었다 했는데. 소화전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여서 소방관들은 6층까지 호스를 끌고 올라가 불을 꺼야 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시작된 집에 살던 40대 남성은 6층 계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다른 주민 5명도 연기를 마시는 부상을 입었고 주민 30여 명도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주변 도로에는 유리 조각과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고 폭발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건물 일부가 부서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60가구 100여 명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공동 LPG 저장소를 마련해 집집마다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가스 폭발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조사는 결과가 나와야 알고 있고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감시할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아파트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주변 6가구는 안전을 위해 숙박시설에서 임시로 지내게 하고 추가로 정밀 안전 진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의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인 골프장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 하행으로 공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민간 사업자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자 사업자가 골프장만 운영하고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을 짓지 않아
논란이 되는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등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2018년 골프장이 문을 연 지 6년 만입니다. 숙박시설 등을 짓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 골프장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민자 사업자가 이를 악용하고 있어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골프장만 운영하고 자녀 사업은 일절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지금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와 버렸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오는 25일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문제는 웅동 민자 사업자가 금융회사에서 1,320억 원을 빌리면서 확정투자비 청구권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이 과정에서 채무 보증을 했기 때문에 1,000억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대출 약정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출금 상환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주단이 창원시 등에 확정투자비 지급을 요구하면 민자 사업자와의 협약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겁니다. 민자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자는 이번 골프장 등록 취소가 위법하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골프장 조건부 등록 취소로 8년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웅동 관광단지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군소정당 지도부도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각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난 15일 기준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4%를 기록했습니다. 그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나눠 먹은 뒤 중태에 빠진 노인 3명의 위 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노인 1명에게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마을 경로당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감식반이 두 번째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농약 사건에 마을 분위기는 뒤숭숭해졌습니다. 열매 그게 오리를 잘못 보관해가지고 열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지금 시장에서 내 삶은 얼마나 무서워더라고. 음식점 주인은 요리엔 문제가 없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음식 잘 드시고 밖에 나가셔서 뭐 그러셨다니까 제가 문제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고객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 못해요 지금. 속상하죠. 경찰은 피해자 4명의 위 세척액에서 모두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현재도 중태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진 5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살충제 성분이 든 음식을 언제 어디서 먹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가 식사 뒤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같은 성분의 살충제를 구매한 사람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한 음식이나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3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거느리며 900채가 넘는 전세 사기를 저지른 지난해 KBS 단독 보도 구리 빌라왕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관련자로 800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을 받고 있는 악성 임대업자가 사기를 저지른 그 집으로 또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가압류가 걸려있는 집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6달이나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이른바 깔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축 건물이고 이 집이 되게 처음에는 월세가 700이었는데 입지 조건상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가압류가 걸린 또 다른 집에도 세입자가 있습니다.
폐관이 걸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한 2, 3년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두 집 모두 구리 빌라왕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모 씨 소유입니다. 이 집을 포함해 손 씨 명의의 집은 450채, 갚아야 할 돈만 800억 원대입니다. 손 씨는 부동산 관리업체와 손을 잡고 이 중 370채로 단기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반년 만에 거둔 임대 소득이 1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전세 사기 물건이어도 왜냐면 소유주는 저이기 때문에 관리비 자체는 다 저한테 청구가 되잖아요. 가압류된 집이라도 경매 낙찰 전까진 집주인이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보이고 가압류만 할 게 아니라 가압류 플러스 이건 이제 전제가 이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손 씨와 부동산 업체는 벌어들인 수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 배상에 쓰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자율주행을 하면서 농약을 뿌려주고 잡초를 제거해주는 농업용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과수원에서 시험 가동 중인 방제 로봇입니다.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 자율주행을 하면서 곳곳에 농약을 살포합니다. 약재가 떨어질 경우 보충지까지 스스로 이동한 뒤 다시 작업을 재개합니다. 사람이 직접 약재를 살포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로봇이 대신하니 작업자는 이런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늘 고민하는 게 그리고 좀 힘든 게 이 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늘 뒤집어 쓰고 살아서 건강이 안 좋아짐을 알고 있는데 이 로봇은 제초 로봇입니다. 역시 자율주행을 하면서 바닥에 붙어있는 회전날로 잡초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감지해 멈춰섭니다. 수확한 과일은 운반 로봇에 옮겨 담습니다. 이 로봇은 과일을 싣고 집화장까지 스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셔틀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카메라로 사람을 인지하는 기능이 있어 평소에는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무거운 농기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농촌진흥청은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진행 중인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로봇을 개발해 현장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초 로봇과 운반 로봇, 그 후년에는 방제 로봇을 저희들이 현장에 적용해서 시험할 계획이고요. 농진청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뿐만 아니라 식량과 채소 분야에서도 무인 농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비에 습도가 높아져 제습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품별로 성능과 효율, 전기 요금까지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가전제품, 제습기입니다. 계속되는 비로 습도가 크게 오르자 다양한 제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해가지고 생활하기 많이 힘든데 제습기를 틀면은 굉장히 뽀송해지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성능과 경제성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우선 하루 종일 제거할 수 있는 수분량이 제품별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일일 제습량이 12.2리터에서 21.1리터로 제품간 최대 1.7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전력당 에너지 효율은 5개 제품이 1kW시당 2.6리터로 우수했고 나머지는 양호,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전기 요금도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최대 풍량에 따른 소음은 2개 제품만 50데시벨 이하로 우수했고 나머지 제품은 최대 57데시벨이었습니다. 실제 측정치보다 더 많은 양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과대 표시 광고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표시 광고한 일일 제습량과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의 일일 제습량이 서로 달라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면적을 고려해 제습기를 선택하고 발열에 의한 화재를 막기 위해 주변에 물건을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습기 9개 제품별 실험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싼 값에 수산물을 판매하겠다며 음식점 업주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30여 명에 피해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서 2년째 해물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환 씨. 지난해 8월 수산물 판매업자 안모 씨로부터 딱새우를 싸게 팔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도 줄어 답답했던 상황.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부터 입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딱새우 가격이 막 40만 원대까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29만 원은 해주겠다. 그래서 많이 사라. 10박스 사라, 20박스 사라, 막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딱새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고 납품해주겠다는 확인서까지 건넸던 판매업자와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결국 김 씨는 판매업자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안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을 하든지 대금을 납부하든지 하시는 게. 안 씨는 자영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의 노동자 가운데 18명이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언어와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은 더 철저해야 하는데 현장 교육은 부실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 연료 탱크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이 이주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탱크 위에 올라갔다 2m 높이에서 추락해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안전모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안내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고 후 몇 달 뒤 30분짜리 안전교육을 처음 받았지만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고 난 때 모자도 안 썼어요. 한 번 받았습니다. 사고 난 후에. 나는 많이 안 들었어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은 작전 속에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대부분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지난해 이주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율은 전체의 3.7%로 한국인 노동자 재해율인 0.66%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원인은 실수가 59%로 가장 많지만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서 다친 경우도 전체의 10%를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언어 지원을 비롯해 산업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안전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 대부분이 이 한국인입니다. 전문 인력과 이 통역 지원 서비스 등 산업안전 이 보건 시스템 구축에 이 총력을. 올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16만 5천여 명. 하지만 정부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요트 타고 세계 일주에 나서는 꿈을 꾸죠. 이 꿈을 현실로 그려내는 6 식구, 한 가족이 있습니다. 중고 요트로 세계 일주를 시작한 지 480여일이 됐는데 그동안 지구 반바퀴, 10개 나라를 거쳐온 이 가족을 김민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항구에 정박한 요트 한 척. 바다가 보이는 침실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고 부엌에는 6식구가 둘러앉을 수 있는 식탁도 있습니다. 1년 4개월째 세계 여행 중인 이우석 이다리 씨 부부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이동수단인 요트, 바람으로 가는 집입니다. 캐나다로 이민가 식당을 운영하던 이 씨 부부는 어느 날 세계 여행을 꿈꿨습니다. 코로나19로 고민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꿈을 현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까 어디 뭐 호텔을 가려고 해도 방 하나는 부족한 거예요. 집 자체를 옮겨 다니면서 여행한다는 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집과 가게를 처분한 돈으로 그리스로 가 중고 요트를 산 게 여행의 시작. 지난해 3월 출항해 지금까지 항해 거리만 4만여 킬로미터. 10개 나라 25개 도시를 거쳐 지난 5월 통영 바다에 닻을 내렸습니다. 바다로 나간 첫날에는 뱃멀미로 고생도 했지만 이제는 전기는 태양열과 발전기로, 물은 바닷물을 정수해 얻는 생활에 온 가족이 적응했습니다. 현재 큰딸은 한 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세 아들은 축구교실에 다니며 부모의 나라를 접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또 위험할 때는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저희가 거리로 정해놓은 게 일단 지구 한 바퀴는 다 돌자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거친 풍랑을 이겨내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들 가족은 이번 겨울까지 한국에서 지낸 뒤 남은 세계 일주 항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박상욱 국회의원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안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밀양과 거창 등 인구 감소 지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주시가 K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대기업 창업주의 이름을 딴 명예도루명 지정을 추진합니다. 명예도루명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LG 구인회 회장과 GS 허만정 회장의 생가가 있는 진주시 지수면 일대입니다. 진주시는 2주 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뒤 명예도루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가 오늘 함양군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벽소령 도로개설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함양군이 지리산 권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벽소령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또 신규 도로 개설보다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참여연대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 12명을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 과정에서 간표위원이 투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접지 않고 펼쳐 보인 행위가 지방자치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당국이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을 높인 상태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냐며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총격 사건으로 유세를 중단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사흘 만에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의 환호 속에 벤스 부통령 후보와 나란히 자리한 트럼프는 총상을 입은 귀 뒷부분에 여전히 큰 붕대를 붙였지만 전날보다 한층 자신감 가득한 모습입니다. 총격 사건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첩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Intelligence from a human source that indicated that the Iranians were plotting to try to kill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백악관도 트럼프 재임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졌다며 암살 첩보는 복수를 원하는 이란의 욕망에서 비롯된 위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CNN은 이런 이유로 경호가 강화됐다며 유세 당시 경호 공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20세의 청년이 유세장이 보이는 건물 지붕에 버젓이 올라가 총을 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란 겁니다. 미 비밀 경호국의 채틀국장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총격범이 있던 건물 지붕이 경사진 곳이었기 때문에 저격수의 안전을 우려해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유세를 중단한 바이든 대통령은 사흘 만에 다시 공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인 네바다주를 찾았는데 이번 대선에 모든 걸 걸었다며 다시 한번 대선 완주 의지를 보였습니다. My name's Joe Biden, and I am all in. My word, I am all in.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과열과 대립을 경계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정책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중동 오만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 행사가 한창이던 이슬람 사원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신도들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15일 저녁 오만 수도 무스카트의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명의 자살 공격자들이 시아파 모임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배자들을 향한 총격 이후 다음 날 아침까지 오만 보안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텔레그램의 공격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만 경찰은 테러 여부와 용의자, 사건 배경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국민 4명이 희생된 파키스탄 외무부는 비열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만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총기 난사가 발생한 사원을 주로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오만은 중동에서는 드물게 치안이 안정된 곳으로 꼽히는데 그만큼 총기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은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기념일인 아슈라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도 의회 조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기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 의원은 낙동강 유역의 해마다 녹조 발생이 반복돼 도민 우려가 크다며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과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 의회 주봉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주 의원은 경남에 화학 관련 제조기업이 많아 폭발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의 위험이 있다며 화학물질 배출 저감 시책과 사업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신청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면허를 반납한 경남 고령 운전자는 모두 17,900여 명으로 해마다 소폭 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창원과 김해, 양산과 진주 순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진주시 호탄동 12층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10여 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날 당시 해당 가구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포구에 거창군 거창교가 붕괴됐다는 가짜 사진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면서 손이 떨려 사진이 왜곡됐고 의도와 달리 SNS로 퍼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진주의 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후배인 10대 B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덤프트럭 기사 66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축의 전국 고교 축구대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합천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고학년부에서 전국 36개 팀이 1, 2학년들이 출전하는 U17 유스컵에서 국내 24개 팀과 일본 2개 팀이 참여해 조별리그 방식으로 최강자를 가립니다. 한편 모레부터 고성에서는 6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충청권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강풍까지 동반됐는데요.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1명이 숨졌고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제 저녁, 거센 폭우를 가르며 한 남성이 축사로 향합니다. 비바람이 더 몰아치자 소들도 크게 놀라 날뜁니다. 얼마 뒤 이 남성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린 축사 지붕에 깔려 숨졌습니다. 비바람 치고 하니까 이제 그거 보느라고 아침에 쓰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고 논 주인이 발견하고 놀라서 당시 충남 논산에는 1시간에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비와 함께 순간 풍속이 17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부여에선 비바람에 주택 지붕이 뜯겨 날아갔습니다.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저렇게 다 박혀있는 상태인데 저 그놈이 다 나가서 이렇게 쪼개질 정도면. 특히 이번 장맛비는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전신줄을 덮쳐 곳곳에서 정전도 이어졌습니다. 보령과 논산, 금산 등 충남에서만 밤사이 정전 피해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바람 부요. 나무가 그냥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춤을 춘다니까 막.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고 철제 지붕이 찌그러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00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세종시의 한 산책로에 생긴 지름 2m, 깊이 3m의 땅꺼짐은 이틀째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계속되는 장맛비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상당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폭우도 원인이지만 웬만한 강수량도 감당하지 못하는 소하천도 문제인데요. 그런데도 하천 정비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마을 앞 하천의 폭은 3m에 불과합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내린 비로 하천물이 넘치면서 주변 농경지가 잠겼습니다. 옥수수와 고구마 등 각종 작물을 키우던 밭입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잠긴 탓에 전부 버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농민들은 사흘 동안 내린 250mm 강수량도 적진 않지만 제방과 배수시설조차 없는 소하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기는 강폭이 또 넓어야 되는데 밑에수록 그냥 내비둬 버린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농사 짓는 왔는데 올해는 아주 또 터진 게 이게 이제.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의 정비 대상 소하천 5,123km 가운데 2,393km만 공사를 마쳤습니다. 전체의 46.7%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정비가 더딘 주 원인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꼽힙니다. 충청북도는 1,900여 곳의 소하천 정비에 모두 6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절반이 기초자치단체 몫이어서 예산 부담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년에 한 2건, 3건 정도는 진행할 수 있는데 정비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노후화됐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좀 많을 거로 예상되는 부분. 올 여름 충북에서 침수된 농경지만 서울 여의도 규모의 344만여 제곱미터. 2년 뒤부터는 소하천 정비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 지원마저 끊깁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찾아왔던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부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20에서 60mm 정도고요.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이번 장마의 특성상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5도, 의령이 26도로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9도, 창녕이 30도로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거창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합천이 28도, 산청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주 후반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